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같이 생각될 때가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인 등 같습니다. 마음만은 가깝고 서로 그리워하면서 멋진 하루 되세요.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6월 2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안 풍경 달다 정호성 운주사 와불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에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네, 수환 선생님 한 주간도 편안하셨어요? 네네. 네, 내일이 23일 단오절이라고 하지요. 근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라고 합니다. 아, 그걸 갖다가 어디서 하죠? 그 제사를? 그 동네에 선앙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나무 굵은 게 있고 그런 거 있어서 거기다 이제 금줄을 며칠 전부터 나무에 둘러가지고. 나무에다가 예, 그게 강릉에서 하죠. 예 강릉. 돈인 씨 고향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하여튼 강릉은 엄청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단오절은 가곡 그네뛰기와 유명하지요. 네네. 향토적이고 시적인 모묘함이 깃근 가곡입니다. 네.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가면 제비도 놀란 양 나를 쉬고 보더라. 네, 아주 정말 그렇네요, 그죠? 그래요. 그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옥색치마 금방 물린
아, 네,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람은 서성 시인들이 오랜 친구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것을 시인들은 좋아한다. 우선 바람은 알지 못할 곳에서 출발해서는 스치듯 금세 사라진다.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운명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들의 바람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모아 시로 쓴다면 풍경 달다가 된다. 이 작품 안에서 풍경은 먼데 놓인 사랑의 기원이다. 그 기운을 바람이 품고 당신에게 달려갈 것이다. 이마를 씻어주고 볼을 스치는 바람에 마음이 실려 있다니 바람 한 조각으로 이 세상은 무심의 유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도 엄정행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나온 길 비거지던 꽃자국들 애인은 아픔 대신 즐거움도 섞었구나. 옛날은 과거 없어도 그때 어른 가려라. 옛날은 반갑사다. 그때 어른 거려라. 그렇게 걸어온 길 숨김없는 거울에는 새겨진 믿음 아닌 뉘우침도 비쳤구나. 옛날은 과거 없어도 새삼 마음 설레라. 옛날은 과거 없어도 새삼 마음 설레라.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최진아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FM 라디오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네. 자, 그럼 백세 건강. 허정 박사의 백세 건강법. 고기를 많이 먹자. 커피와 술 마음껏 마셔라. 단골 어사 만들긴. 약은 되도록 적게 먹자. 아프면 먹어야 되는 게 약이고 보조 식품으로 이제 약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필요한 거 모자라는 거는 또 조금씩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네. 술과 담배는 커피하고 술은 마음껏 못 마시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작게 마시게 되고 먹게 되더라고. 그럼 백세 건강은 그 정도로 알고요. 남진의 당신이 좋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네. 그다음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 상상력이 풍부하면 자연을 벗삼아 심심할 틈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이를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따분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분 좋게 웃음 띄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하면 자연을 벗삼아 심심할 틈이 없다. 그래서 꼭 뭐 우리가 뭐 책을 읽고 거기에서 어떠한 심심하지 않을 글이라도 또 읽으면 또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상상력이 풍부해서 누구든지 그 상상력이 풍부하도록 잘 쓰면 되겠지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면 자연을 벗삼아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말대로 없는 상상이라도 상상력이 풍부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자연을 벗삼아 심심할 틈이 없게끔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좋으면 아무래도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뭐 자연이 좋고 조용한 데서 가 있으면은 맑아지고 정신도 예. 하여튼 뭐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하면은 왜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은 적게 해도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멋있게 삽시다.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 그 낱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네, 그럼 폼나게 살 거야. 베이로가 부르는 거 듣고 유 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봄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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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봄나게 살 거야 봄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봄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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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봄나게 살 거야 봄나게 살 거야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예, 유한공 기자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요? 하여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지금 여름 휴가철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해변가 많이들 찾아갈 텐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며칠 전에요. 그 강원도 해변가에서 낙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 부모들이 많이 그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낙뢰가 더 무서운 건요. 어떤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나 이 낙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그 격언에도 무슨 벼락 맞은 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요즘은. 특히 여름에 많이 일어나죠. 오늘은 그래서 이 갑자기 돌변한 여름 날씨죠. 이 낙뢰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네. 말 그대로 벼락 맞을 확률이지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가장 먼저 낙뢰란 어떤 것인가요, 유 기자님? 그 낙뢰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듣기는 어쨌든 많이 한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 지구과학 이야기인데요. 이 낙뢰는 수직으로 그 뭐 전기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높게 발달한
적락운 이 구름이죠. 비구름입니다. 이게 라는 구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 구름 내부에 전자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전류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그래요? 현상입니다. 예,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요즘 표들 많이 심지 않습니까? 표 심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이런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구름 속에 쌓인 전기 에너지가 지구로 지상으로 땅이죠. 떨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이 낙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구름 안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낙뢰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데 대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한 비구름이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네. 이 낙뢰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이런 낙뢰가 관측되는 이것을 보면요. 이 중에 약 70%가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 2달 지금 방학이 되고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낙뢰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부모들은 꼭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점은요. 낙뢰는 산지라든지 들판, 해안가, 골프장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낙뢰는요. 도심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학교 갔다 오다가 예. 우산 쓰고 오다가 쿵쿵 하고 이제 막 낙뢰가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요. 예. 나무 밑에 들어가면 괜찮고 또 무슨 괜찮은 게 아니라 위험하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낙뢰를 맞았다 이러면은 미운 사람이 그러면 벼락을 맞았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예. 네. 그렇다면 굳은 날씨에는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렇지만요. 집도 말이죠. 실내에서도 낙뢰 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도시에서 살다 보면 냉장고니 에어컨이 네. 많이 쓰거든요.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전기 제품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이 흐르는 배관이라든지 물이 많이 흐른다면 우리가 밥하고 하는 여기가 부엌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네. 욕실 설비 또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설거지 같은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샤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샤워장 같은 데서도 이 낙뢰와 같은 효과죠. 전기의 충전 이게 충돌에서 발생하는 이 낙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밖에 있다. 예.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밖에 있을 때요. 네. 예, 낙뢰를 이렇게 외치러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천둥 번개가 칠 때요. 가까운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안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 내에서 이미 자동차를 만들 때 네. 전류가 흐르는데 전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어요. 표면에 낙뢰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가장 위험한 곳은 또 어디시에요? 위험한 곳이요. 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 높은 곳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 아까 그 뭐 저 높은 곳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높은 곳에서는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넓은 들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무 얘기하는데 나무 그늘로 가면 그건 사실 죽으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게 무섭네요. 예. 높이 솟아 있는 뾰족한 물체가 있는 곳에 이 낙뢰가 떨어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벼락 맞은 무슨 대추나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맞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스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노인들 특히 그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이거 머리 위에 올린다든지 이런 거 잘못 가지고 있으면 오. 큰일 납니다. 그 우산 같은 거 특히 조심해야 돼. 네. 우산 끝이 그 철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절과 흐릅니다. 아, 그 낚싯대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낚싯대를 미고 다니잖아요. 그 어디 낚시 갔다가 옮긴다고 이렇게 오다간 말이죠. 그 낚싯대가 하나의 피레침 역할을 하는데 피레침은 땅에다가 구리판을 만들어서 깊게 파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쫙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 낚싯대 같은 건 완전히 피레침으로 해서 내 심장으로 낙뢰가 떨어지는 거죠. 위험합니다. 긴 막대기 같은 건. 그럼 낙뢰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삼시 규칙이라는 것이 아, 있다고 예. 하네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그냥 이거 뭐 생각들을 않고 있는데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이건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낙뢰가 친 뒤 30초 내에 천둥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 낙뢰가 떨어졌다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탕탕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피해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몸을 무조건 낮추라. 낮추는 게 좋다. 그리고 빨리 그 지역에서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 피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간다지, 집 안으로 들어간다지 이렇게 네. 해야지. 예, 괜히 무서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천둥 소리를 들은 뒤에 한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러면 저 낙뢰는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30분 동안은 거기에 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피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움직이지 말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네. 네. 그렇다면 네. 만약에 낙뢰 사고가 발생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했다. 예, 사실 잘못한 거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 낙뢰 맞아갖고 산 사람이 거리가 또 그냥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어릴 때 들으면은 예. 저 누구 집 누가 벼락을 맞았단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요. 예. 어쨌든 이걸 낙뢰를 맞게 되면은 참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낙뢰 사고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119에 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 우리 집 앞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 에헤. 벼락 맞았고 뭐. 비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얼핏 정말 위험한 아니다 저기 아침이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은 아니잖아. 예. 그랬지. 그래서 가만히 문을 열고 봤더니 점점 쓰러져 갖고 완전히 땅에 딱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어. 사람들 지나다는 사람도 없고 112에다 신고를 어라, 빨리 예. 했지.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찰이 차를 타고 딱 오는데 내가 생각할 그 때 한 벼락 맞았을 때 같이 지모또 자기한테도 그 전기가 그렇지 오는 내가 알 수도 없잖아. 예, 집 앞에. 함부로 또 만지면 안 누군지도 되지. 모르겠고 겁이 나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112에다 했더니 한 5분 7분 후에 딱 그걸 빠르다, 그치?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 둘이서 나는
창문으로 다 내다보고 있었지. 그러더니 막 일으키더라고. 근데 새벽부터 봤더니 그 사람이 비가 움직이더라고. 많이 왔었나? 예? 천둥벼락을 쳤나 어제? 그거는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질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그래갖고 경찰차에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고 그 메시지를 다시 넣어줬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낙뢰가 뭐 떨어졌다. 이럴 땐 빨리 어떤 부상이 있다. 119 아니면 112에다가 빨리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벼락을 맞아 몸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 그렇죠. 살기도 힘들어요. 예. 전기가 그냥 1억 볼트나 된다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요 인공호흡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야, 어르신들은 이거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든지 하면 불러가지고라도 인공호흡을 빨리 시키고 심장 마사지라든지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 해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혹시나 환자가 괜찮아 보여도 몸 안쪽 깊이 화상을 입은 입는다고.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라. 빨리 병원으로 응급 보내갖고 재수가 없으면 벼락 응급 맞는 진찰을 거예요.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아유 재수가 없으면 벼락 맞아. 그럼요. 같이. 이제 곧 휴가철인데요. 네. 낙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30 맞아요. 법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노래 함께 듣고 예, 그래요. 양희은의 노래죠. 들길 따라서 듣고 오겠습니다. 들길 따라서 벼락 맞아요. 둘길 따라서 나 홀로 걷고 싶어 작은 가슴에 고운 꿈 새기며 나는 한 마리 파랑새 되어 저 푸른 하늘로 날아가고파 사랑한 것은 나의 그림자 지금은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 물결 따라서 나 홀로 가고 싶어 작은 가슴에 고운 꿈 안으며 나는 한 조각 작은 배 되어 저 넓은 바다로 노져가고파 사랑한 것은 나의 그림자 지금은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
두 번째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시 한 수 낭독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짙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홀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박두진의 박두진님의 해입니다. 시는 해야 솟아라. 6월은 의미가 있는 달이 돼서 네, 해를 가지고 한번 낭독해드렸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아주 내용이 멋집니다. 예. 아주 달성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아주 좋았어요. 예. 요즘 상당히 노은 시 중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세계가 얘기인데, 들썩하잖아요. 예. 일본 도쿄 전력이요 후쿠시마 원전을 관광 코스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방사 능이 누출된 원자력 발전소를 관광 코스로요? 안전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발표는 사실 방사능 관리 문제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특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어떤 면에서는 강조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본 어민들마저도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관광 코스인지 일단 드러나 보죠. 그렇죠. 지난 19일 날 아마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 지역 그 매체에 따르면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여기 일반인이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음 달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입니다. 사실 그 보도에 따르면요 도쿄전력은 관광객들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약 한 20m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서 가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관광객들에 보여주겠다. 예, 그리고 설명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5호기와 6호기 쪽은 높은 곳에서는 오염수 관련 시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직접 니네들 와서 봐라. 현장에서 그 또 작업자가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내부가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신청자가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네. 그 대전에 가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 내부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관광 코스가 우리나라도 네.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도 가봤는데, 뭐 잘 모르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거길 쭉 둘러보면서 아 원자력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도쿄전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내 국민들에게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냐 이렇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고 나서 네. 후쿠시마에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이제는 관광에서 응원하러 뭐 가자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 그래요. 이 보도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해서 원전 내부 투어는 다음 달 초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한번 시행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동안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이 원전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건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괜히 막연하게 뭐 좋다 나쁘다 떠질 게 아니라 직접 너희들 한번 와봐라. 예.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렇죠. 거지. 예,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관리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알아도 보고 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의도를 아마 전부 풀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본 내부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뭐 거기서 뭐 복잡하죠 사실은. 도쿄 통신에 따르면 아베 그 어업협동 그 연합회인가 거기 회장이 원전 소관 장관과 면담하고는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요청서까지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지역의 어부들이 그렇죠. 아니겠어요? 뭐 어부들이 뭐 고기를 잡아봐야 팔리지가 않으니까 제일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아베 회장은 요청서에서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면서 해양 방류 이해 방법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나 이게 저 해양의 방류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거죠. 어쨌든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거기서 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가리비라든지 기타 수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번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홋카이도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에 두루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주최 측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오염수 방류로 한결같죠. 아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죠. 하여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원전 폐로의 오염수 방류는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소문 피해 대책에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은 됩니다. 예. 오염수 방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실 모르죠. 뭐 어떤 거기서 대박을 칠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쪽박을 찰는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건데. 우리도 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뭐 바다로 그렇다 뭐 어떻게 해갖고 다 내보내지. 그래요. 일단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최종 보고서 이달 말쯤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달 중이라도 방류를 아마 거기에서 합격선이 나오면은 아마 강행하겠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그 결과를 조용히 지켜봐야 돼요. 그럼요. 무조건 그 뭐 반대다 말이지 안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싸울 것이 시끄러워 아니에요. 죽고 싸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또 이런 그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그렇지. 어느 정도 우리가 믿어줘야지 뭐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 안 안 된다 믿는다고 소금값이나 잔뜩 올려놓고 안 말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도 좀 전문가들의 이런 판정 결과를 한번 그 기다려보고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지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예.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예.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노래가 나오는구나. 지금까지 진행의 최소한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마을 로베로이 추억을 더듬네 그대 내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서러워라 새소리만 바람 타고 처량하게 흘려보는 백사장이 고요해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흘러간 옛날에 추억에 잠겨나 홀로 있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나봐.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곤히 잠든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